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 체크부터 내일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상담, 끝으로 유망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까지 이 여파로 인해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양시장에서 또 많은 테마들이 파란불을 켰다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업체들 또 섹터만큼은 빨간불을 킨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0.5% 정도 빠진 모양새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들도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기관의 팔자세가 조금 두드러졌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수혜 기대감에 반도체 종목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채 한도 협상을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847.72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우리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도 포지션들이 이어가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상승 탄력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2차 전지주의 약세로 인해서 코스닥 많이 빠진 모습이 오늘 나타났네요. 0.9%, 1% 가까운 하락세였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팔자세가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특별히 또 금융투자 업종에서 많은 매물 출회를 이뤄냈는데요. 6,145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그래도 사자세 보였습니다. 각각 3,832억 원 그리고 2,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였네요. 그럼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보다 낙폭을 키웠던 이유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있습니다. 기관은 850억 원, 외국인은 1,207억 원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홀로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2,073억 원 물량을 담아냈네요. 지금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이슈도 이슈지만 또 내일장을 이후로 또 우리 월요일장까지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금요일장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을 위한 탁월한 선택 저희 코주부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박 포인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1부 대박 포인트 시간에서는요. 대박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업종과 종목들을 멘토님과 함께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또 이번 주에 어떤 대박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멘토님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노란톡방과 함께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과 또 전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잡아주실 우리의 멘토님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님은요, 저희 MBNTV 코주부의 유일한 홍일점, 여러분들께 가득 사랑 담아서 수익 챙겨주고 계시는 이미정 멘토님이십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정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챙겨왔었던 히든 종목이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챙겨온 히든 종목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노란독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들 나날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정 멘토님의 주요 수익률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종목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5월 22일 매수하셨는데요. 화요일 날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8.56%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 챙겨주셨고요. 동훈 아나텍으로도 역시나 8.21% 최근 수익률 잡아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4.54%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고요. 칩스앤 미디어로도 14.13%, 솔트룩스 5월 19일 매도하셨습니다. 12.85% 수익률 달려가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5월 시장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좀 계좌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또 알짜배기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50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미정 멘토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 종목씩 조금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역시도 오늘 폭발적으로 올라왔던 엔비디아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으로 또 오늘 1차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1차 매도한 가격이 지금 8.56%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망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프로텍에 대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텍이 제가 최근에 진입을 했다가 1차 매도한 종목이고요.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가 시간을 거래해서 20% 넘게 폭등하면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챗 GPT 관련주들 동반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이 프로텍도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디스펜서 설비에서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스펜싱 기술이 이 반도체를 넘어서 스마트폰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 IT 영역에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이 분야에서 계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신규 장비들을 올해에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설비와 또 전자파 관련해서 이 신규 장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지난해 신규 장비들의 매출 규모가 약 4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500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시장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텍 최근에 주가 흐름 봤을 때도 이번 달 중순 들어서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AI, GPU 칩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컴퓨터에 필요한 GPU가 꼭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하반기까지 또 실적
종목이 지난해 말에는 좀 부진했지만 점점 상반기부터 회복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크게 주가와 함께 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 지난 5월 중순쯤에 한번 저점을 확인했어요. 한번 파란 음봉이 나타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한번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일주일 넘게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프로텍 차트 흐름 봤을 때도 정고점 32,000원 구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아직 이 28,900원, 29,0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또 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뚫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29,000원 라인도 돌파해서 조만간에 이 3만 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동반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과 자리가 모두 괜찮아서 제가 아직 절반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2차 목표가 제가 질문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우리 멘토님께서 얼마 전에 또 언급을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8%가 넘는 수익률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해 주셨는데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세였던 엔비디아 관련주였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도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이미정 멘토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또 엔비디아 관련주로 프로텍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는 동훈하나텍으로도 계속해서 또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또 보유 중이신 종목인데요. 역시나 8.21% 수익률 짧은 기간 안에 챙겨주셨네요.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 잡으셨는지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훈아나텍도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 폭등한 영향으로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면서 동훈아나텍도 그 영향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도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은 100%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게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중하권 지역에도 독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성장성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동훈아나텍 주가 봤을 때도 이 종목도 최근에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 이 구간을 형성을 해서 이 네모난 구간 안에서 등락을 반복을 해온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동훈아나텍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1차 매도를 8%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 고점 10,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 고점 10,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번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훈아나텍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종목처럼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고 남은 전량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니까 네.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엔비디아 내일도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도 우리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략 다시 한번 2차 매도가 잡아주린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 이수페타식스입니다. 해당 종목으로 14.45% 수익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세 종목까지 모두 다 엔비디아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은 오늘도 그래서 강세 보여줬던 종목인데 제가 우선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4% 정도 상승세를 보였을 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ML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LB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 이수페타시스 기업 자체의 성장성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 AI 관련돼서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MLB 총수까지 함께 높아지면서 이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법인의 현재 중다층 18층 제품의 공급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요인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오늘 엔비디아 폭등해서 제가 최근에 이때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상승세에 나와줬고요. 이날 제가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다음 날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상승세에 나타나준 종목이고요. 지금 이 종목 역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또 제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단기간에 한번 눌림이 오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독방에서 함께 수익 실현해 주셨던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인증샷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수페타시스 오늘 추가 상승세 나타내줘서 제가 지금 바로 대응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자리에서 다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엔비디아 훈풍에 반도체 주가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 멘토님께서도 반도체 종목들 미리 좀 선취매하셔서 많은 수익률들 또 노란톡방 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또 반도체 관련주네요. 칩스앤미디어 우리 멘토님께서 14.13% 역시나 짧은 기간 안에 또 챙겨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반도체 관련주지만 또 중국의 하이실리콘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칩스앤미디어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아서 지금 보유 종목 중에서도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 다 청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오늘은 아니고 지난번에 매도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매도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강했기 때문에 이 칩스앤미디어도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8% 넘게 올라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5% 넘게 증가세에 나타나줬습니다. 성장 배경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의 GPU나 AI 라이선스가 증가하면서 이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칩에 삽입된 IP 소재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 성장세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칩스앤미디어에서 영상 관련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자동차 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이 비디오 사용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상 플랫폼, OTT나 스트리밍, 이 플랫폼 처리량까지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 부문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칩스앤미디어의 성장성 아직까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 지난 19일에 한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5월 19일에 28,150원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는 구간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그렇지만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고 지금 반도체 관련 업황이 이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가 지금은 좀 조정받더라도 다시 수요 증가, 이 AI 반도체 칩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은 뭐 크게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기간 조금씩 계속 관심 갖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큰 폭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칩셋미디어가 지금 주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지지를 잘 받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서고 있고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지지받을 구간이 이동평균선이 차례대로 지금 예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0일, 60일 이렇게 다 지지를 받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점 확인한 이후에 저점까지는 아니고 지금 한 3거래 연속으로 파란색 음봉 나타내주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조정받으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칩셋미디어 제가 노란 독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다시 매매 전략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드릴게요. 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 소통 가능하십니다. 우리 칩셋미디어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상승 탄력 모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닥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고 입장하셔야지만 여러분들 함께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쏟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칩셋미디어는 반도체 관련주로 최근에 2차 전지의 수급들이 반도체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약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해당 종목 현재 우리 멘토님께서 12.85% 수익률 보유 중에 계신데요. 솔트룩스 역시도 AI 관련주네요. 해당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AI 관련주에 속한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지난 3월 달까지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내줬습니다. 솔트룩스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대화형 AI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이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에 힘입어서 지금 기업도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과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 레퍼런스를 확보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AI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까지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유료형이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신규 제품까지 출시될 예정이에요. 라인업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플루니 워크센터 그리고 플루니 스튜디오 통해서도 AI 대체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플랫폼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워크센터뿐만 아니라 가상인간까지 출시하면서 이 기업의 수익성 계속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은 좀 부진한 적자 지속을 해왔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이 사업 영역이 다변화되면서 성장세 지속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익성 제고할 수 있는 이 구독료 수치 구조 서비스가 다수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연간 기준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또 솔트룩스 주가 흐름 봤을 때 사실 제가 1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고점 구간은 아닙니다. 제가 저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2% 정도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한 이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뚫어준다면 전 고점 향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 제가 1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자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방 구간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진입 타점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노려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우리 멘토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쏟아집니다. 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기다려보고 싶다. 많은 종목들로 수익률 내 계좌 안에도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5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방 이미정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바로 프로텍이죠. 오늘 1차 매도하셨습니다. 8.56%, 동훈 아나텍 8.21%, 이수 페타시스 14.54% 수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오늘 가장 핫하게 올라왔던 엔비디아 관련주로 우리 멘토님께서 잡아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함께 하셨다면 이 수익률 모두 챙겨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반도체 관련주죠. 14.13% 수익, 솔트룩스 마찬가지로 AI 관련주입니다. 12.85% 수익률 확보하고 계시네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매일매일 가장 핫한 섹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대박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월요일에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시장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내일 시장 시초가부터 함께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 장중 대응까지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멘토님께 오늘 또 종목을 끌어내 봐야겠죠.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두고 멘토님과 나이스한 타점에서 타점 맞춘 뒤에 수익률까지 대박으로 끌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습니다. 이슈 속의 종목을 찾아보는 그 시간,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자, 그럼 멘토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앞서서 수익률 리뷰할 때 계속해서 언급했던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골라봤고요. 이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이제 AI 시장에서 가장 크게 AI 산업이 성장할 때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도 호시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20% 넘게 폭등한 영향으로 오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주면서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 엔비디아가 오는 5월 그리고 7월까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 거래에서 25%가량 급등을 했고요. 지금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1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AI 반도체 칩을 계속 앞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액이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1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25% 넘게 폭등해 준 것 같고요. 또 이 엔비디아가 2분기에는 이제 110억 달러 넘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CEO가 현재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리고 컴퓨팅이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해서 급증하는 수요 앞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량 더 크게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1분기뿐만 아니라 오는 2분기까지 계속 실적 상향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중소형주들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졌고요. 노크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가 앞서 또 수익률 리뷰했던 이수 페타시스까지 오늘 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인 플리토 한번 골라봤어요. 네. 오늘 AI 관련주들 다 빨간불 켰을 때 이 플리토가 소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자체 번역앤 플랫폼 서비스와 또 데이터 언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에는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직업이 담겨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상황 데이터가 연결된 언어 데이터를 다수 보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AI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언어 데이터 수요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크게 수혜 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거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인 수주 계약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AI 서비스의 핵심이 개인화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핵심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언어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필요한데 이 관련된 데이터가 바로 언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이 분야에서 성장세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AI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그런 기술력을 계속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AI 적용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 학습 중요도까지 함께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플리토의 언어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데이터 판매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존재한 종목이고 또 올해 매출액 61% 넘게 증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네, 오늘 AI 관련주들 중에서 플리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멘토님이 AI 관련주로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률 정말 많이 안겨드렸거든요. 지금 프로텍, 동훈 아나텍, 여기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솔트룩스까지 AI 관련주로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률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아직 더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AI 챗봇 관련주로 플리토 또 하나의 종목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지금 당장 내일 바로 시초가에 들어가자는 말이 아니죠.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갈 수 있도록 멘토님께서 케어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스캔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 이미정 멘토님께서 꼼꼼한 케어와 또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엔비디아 관련주로 또 수익 계속해서 내주신 만큼 플리토에 대한 전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20분 정도 남아있고요. 20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두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온실가스 테마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오늘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 규모를 확대를 했고 기관 모두 팔자에 나서면서 오늘 대부분의 테마들이 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온실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빨간불 켜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골라봤고요. 오늘 정부의 정책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90조 원 규모의 이 저탄소 신산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최근 부산 엑스코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2023 기후산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이 저탄소 신산업에 약 90조 원가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온실가스 관련주들 오랜만에 빨간불 켜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정탄소 중립 부문에서 과감하게 더욱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 이미 우리 국제 질서가 이미 새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앞으로 탄소 중립 부분에서 더욱더 투자를 늘려나갈 거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KC 코트렐 그리고 한솔홈데코, 에코바이오까지 일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다 빨간불 켜졌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 SGC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줄 때 지금 SGC 에너지가 저점 구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점에 내려와서 제가 관련주들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 유리 밀폐 용기와 유리병 그리고 캔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분기에 원재료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가가 바닥권을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2분기에는 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계속해서 이 성장성 이어지면서 주가도 지금 저점을 확인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베트남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성장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1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 저점을 확인을 했고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오늘 SGC 에너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며칠 동안 제가 차트 흐름을 보다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노란톡방에서 매수 신호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실가스 관련주들 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종목, 우리 멘토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신 종목은 SGC 에너지였고요. 베트남 신사업을 또 진출한 만큼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멘토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 세 번째 이슈, 어떤 이슈 챙겨오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는 오늘 PCB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줬습니다. 오늘 테마들이 대부분 하락세 보였는데 PCB 관련주들이 올라줘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주목을 받았고요. 이 PCB가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데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PCB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반도체 기판 기업들도 오늘 2분기에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PCB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판 기업이 IT 수요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차별화된 분야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용 그리고 서버용 기판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1분기에 이제 반도체 기판 기업들 실적 저조했지만 이제 저점 확인을 했고 앞으로 반등할 거라고 시장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는 2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데 바닥의 시점일 때 진입을 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미국이 이 중국 기판 규제 가능성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국내 관련주들이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TLB뿐만 아니라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 일부 FPCB 그리고 PCB 관련주들 강세 보여줬었고요.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인쇄 회로 기판 PCB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 TLB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TLB가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올라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생산 모듈의 PCB와 또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생산 모듈 PCB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공급망이 제외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TLB가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기판 생산 중에서 중국이 생산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차지를 했는데 이제 중국 공급망 제외가 되면 당연히 수혜가 국내 관련주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국내 메모리 업체가 국내 공급 업체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LB의 수주 물량 또한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 비용 사업 분야에도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당연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에도 이 현지 공장 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동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된다면 이 부분도 역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이 AI 서비스가 더욱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재개될 시에는 이 PCB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기대 요인으로 이제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선 기대감 더욱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기판 업체에 대비해서 특히나 더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TLB가 DDR5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야에서 매출 비중이 높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수주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경쟁사 보다는 더 크게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 크게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TLB 골라봤고요. 오늘 TLB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대응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동시효과 보면서 제가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또 반도체 장비주를 대량 매수했다라고 하죠. 그 영향으로 오늘 TLB도 장중에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 인쇄 회로기판, PCB 이 인쇄 회로기판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볼 포인트는 멘토님께서 방송 중에 하나씩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련주로도 이수페타시스 우리 멘토님이 14%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는데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TLB 역시도 이수페타시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타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가장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열려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여러분들 내일 시초가 대응부터 하나하나 케어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좀 시장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게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 나왔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또 시장의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또 플러스 레슨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플러스 레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엔비디아도 있었고 이 5월 FOMC 의사록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연준 위원들이 이 FOMC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담긴 의사록이었는데요. 오는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이 의사록에 주목을 했었는데 연준이 발표한 이 회의 의사록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절반이었고요.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 절반이었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우려감이 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준이 지난 5월에 사실 회의에서 추가 정책 강화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연준이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빨간불 켜면서 긍정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내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의사록에서 이제 입장이 반반 나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인상을 배제하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 매파와 비둘기파를 좀 골라봤는데 이 매파가 공격적인 입장을 가진 강경파, 그래서 이 경기 흐름에 맞서서 급격하게 통화 정책을 추구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매파적으로 입장을 했다는 거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안정을 찾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둘기파는 이제 온화한 입장을 가진 온건파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이 온건한 정책을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금리를 그냥 인상할 필요가 없다, 혹은 금리 인하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빼미파는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는 그냥 중립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MC 회의가 거론이 되면 기사의 헤드라인에 매파적 혹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서 오늘 네. 플러스 레슨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께서 또 관련해서 기사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사였을까요, 멘토님? 이제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진이 담긴 FOMC 관련된 기사인데요.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오는 6월에 FOMC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골라봤고,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매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기사도 좀 중요해 보여서 제가 골라봤고요. 이렇게 FOMC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주제로 비둘기파 그리고 매파 올빼미파 이렇게 언급이 자주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플러스 레슨 기사로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네, 네, 또 좋습니다. 다가오는 FOMC 의사결정 그 회의록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쏟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공개가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멘토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더욱더 편한 지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방송 시간 4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수소차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로 골라봤고요. 이 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100뿐만 아니라 수소차용 배기 호스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성장세 이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는 실적이 매출액 21% 정도 올라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자동차용 부문에서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 봤을 때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기술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이동평균선이 몰려있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몰려있어서 이제 상승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계속 빨간불 켜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 11,000원 넘어서는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몰린 구간에서 상승세 본격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도 주목을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장기간 물량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에 슈팅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단기간 슈팅을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차트 흐름 봤을 때 이 5월 초에 한번 저점을 확인을 하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5G 관련주들이 이슈가 발생하면서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이 종목이 정고점이 7,750원을 형성을 하고 우하향을 했습니다. 이 3월 중순에 한번 우하향했다가 지난 4월 말에도 저점을 다시 다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5일 이동평균선,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대박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히든 종목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두 가지 종목이나 챙겨주셨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 1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의 두 가지 히든 종목, 종목명과 전략을 나도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 주식 플러스에서도요. 우리는 이미정 멘토님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